안녕하세요. 정서로입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강의를 굉장히 활발하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청소년 및 청년들을 위한 강연일 경우에는 모두 그 학우들을 위해 강연료 전액을 장학금 형태로 양도하거나 유기견 사료 기부 형태로 대체해왔는데요. 근데 세상은 호의가 계속되면 될수록 호구로 보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이런 무료 활동과 기부 관련해서 여러 일들이 있은 후에는 한동안 안 해왔던 이 강연을 얼마 전 교수님의 부탁으로 오랜만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강연 내용을 우리 시향이들에게도 들려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날 했던 내용들과 또 서울예대 다큐멘터리 인터뷰 당시에 했던 내용들을 조금 다시 정리해서 컨텐츠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요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대부분 지금 머릿속에 AI, 인공지능, 챗GPT 이런 내용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쵸? 네, 맞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이제 인공지능이 알아서 다 해주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죠. 참 편리해지고 있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들이 하나 꼭 알고 계셔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은 편리해질수록 도태하게 되어 있다는 건데요. 자, 예를 들면요. 휴대폰이라는 발명품이 이렇게 보급되기 전에 사람들은요, 모든 전화번호를 외우고 다녔지만 요즘은 어때요? 외울 필요 없이 다 저장되고 너무 편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오늘날 가족들의 번호 정도 외에는 외우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시로 차 엔진 기술이 발달해서 너무 편해졌어요. 굳이 일종을 따거나 스틱을 운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왜? 오토나 전기차는 기어를 조작할 필요 없이 너무 편하니까 습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훗날 자율주행이 보급화된다면 운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적어지거나 또 다른 형태의 이종보다 더 간단한 면허 자격증이 나올지도 모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 AI 기반 소프트웨어들이 점점 우리 생활권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하면 많은 부분에서 편리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좋다 이겁니다. 그걸 적극 응용해서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르고 더 윤택해진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다만 여러분 고유의 개성 있는 생각과 선택까지 AI에게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내 생각은 배제한 채 모든 결정과 선택을 인공지능에 그저 맡기고 그저 거기서 결정해준 대로 편리하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결국 생각하는 힘, 선택하고 결정하는 힘을 잃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도 스스로 생각하고 돌파하려는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게 체감될 정도인데 훗날 챗GPT 같은 소프트웨어들이 결론을 내려주지 않으면 스스로 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자신 없어 하는 날이 올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벌써 어때요? 그저 영상에서 꼭 가야 하는 곳이라고 해서 가고 이건 꼭 먹어야 된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곳에 가서 줄 서서 먹고 오고 같은 배경에 같은 사진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해서 그 두 가지만 열심히 정해준 대로만 주구장창 익히고 있고 사람들은 점점 개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저 뭐가 유행하거나 그렇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해진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처음 시작하는 입문자들에게는 그런 꿀팁 정보 영상들이 굉장히 유익한 해결책도 제시해 줄 수 있고 때론 빨리 터득할 수 있게 도와주겠죠. 근데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이 스스로 차별화를 가지고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만의 안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시간을 SNS에서 보내는 이 시점에서조차 여러분의 주관은 없고 그저 하라는 대로 누가 추천해준 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AI 비중도 점점 높아져 간다? 나 스스로의 개성을 잃게 될 확률이 굉장히 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저 SNS에서 혹은 AI가 그렇다고 하면 그렇구나 하고 그게 정답인 양 믿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요. 정보의 신뢰는요, 정확한 출처와 데이터를 통해 나오는 겁니다. 챗GPT가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내놓지만 그 대답이 어느 출처의 어떤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내놨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어로 독도는 누구 땅이야 물어보면 한국 땅이라고 대답하고 일본어로 물어보면 분쟁, 논쟁이 있는 지역이라고 대답을 한다고요. 왜? 그 답변의 근거를 얻기 위해 정보를 수집한 출처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출처 표기도 없는 어떤 데이터를 기반한지도 모르는 결론을 AI라는 이유만으로 그저 흡수해버리잖아요. 어떤 정보든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보고 그게 맞는 정보인지 시야를 넓히려는 노력과 여러 사이트나 출처를 비교하면서 판단해보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보고 듣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정답이 아니니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과학 공식도요, 현재 그 현상을 제일 가깝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채택된 것 뿐이지 그보다 더 나은 이론이 나오면 다시 그게 정답이 되는 거라고요. 아무리 똑똑한 AI여도요, 다 현재까지 존재하는 사실들을 기반해서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내놓지 세상에 없던, 데이터에는 없는 세상을 바꿀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지는 않는다고요. 인터넷에 퍼져 있는 어떤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대답을 내놨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도전하고 실수하고 경험하면서 여러분들만의 데이터를 쌓아놓고서 어떤 정보를 마주하게 됐을 때 스스로 그것을 납득해보는 과정이 있어야 나중에 주관 없이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지 않는다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개성이고 차별점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 다람쥐는요, 해머 다람쥐라고 해요. 손이 거맣게 변한 것이 보이시나요? 이 다람쥐는 이 두 손가락이 해머처럼 단단해서 마치 정말 해머처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손이 처음부터 단단하고 검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일부러 상처내고 두드려서 이렇게 길고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자신도 아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프고 힘들지언정 그 과정을 거치고 반복하다 보면 강해진다는 거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편하면 도태한다고 했죠. 이 다람쥐가 아프고 싫어서 이걸 하지 않았다면 너무 편하고 좋겠죠. 다만 해머가 아닌 그저 다람쥐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힘들고 아픈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도전하고 버티고 이겨내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다람쥐가 있다는 거 놀랐죠? 대박이죠? 근데 더 대박인 거는 이거 AI에게 부탁해서 제가 그냥 지어낸 글이에요. 네. 어때요? 여러분들은 지금 또 스스로의 납득의 과정 없이 그대로 믿어버리셨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욱더 말도 안 되는 무수히 많은 양의 실존하지 않는 내용의 컨텐츠들이 쏟아질 거라는 거죠. 알기 쉽게 여러분들이 겪었을 사례로 예를 들어보면 브루노 마스가 하이보이를 불렀다든가 해외 축구 감독이 갑자기 국뽕 멘트를 날린다든가 다들 속아보셨을 거예요. 그저 인터넷에서 보는 대로 그대로 시청하고 흡수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고립되고 로컬화, 양극화되어 가고 다른 생각은 하지 않게 되는 위험한 구도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이 어떤 하나의 관심사가 생기고 그와 관련된 영상이나 게시글을 보기 시작한다면 알고리즘은 그와 관련된 공간 속으로 그 아이를 끌고 들어가는 거죠. 이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직 시야가 넓지 않고 자기 주관이 없을 확률이 크고요. 요즘은 태어날 때부터 SNS를 접하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를 보는 순간 그 아이는 걷잡을 수 없게 하나의 성향을 갖게 되겠죠. 근데 그것이 자극적이거나 오염된 자료의 게시물일 경우에 그 아이는 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빠져들게 되겠죠. 요즘 묻지마 살인이나 마약 등등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알고리즘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아이들이 이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다양해질 기회를 간접적으로 박탈당하게 되고 점점 독립된 공간으로 편제화되지 않게 우리가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또 오늘날 더 대화가 통하지 않고 단절되게 되는 현상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는 좀 본질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법만으로 해결될 것도 아니고 시민의식만으로 해결될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요,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정부면 정부, 학교면 학교, 각 부처 또는 각 계층에서 종사하고 있는 전문 인력,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등등 함께 노력해야 문화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나란 일을 한다는 사람들부터도 지켜보면 어때요? 그냥 서로 헐뜯고 싸우기만 하고 있잖아. 국민들을 쳐다봐야 되는데 그저 한 표라도 더 얻고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서로만 쳐다보면서 뭐 하나 헐뜯을 거 없나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 하나 터지면 야 앞으로 뭐뭐 하면 벌금, 아 그 사람 이름이 그거야? 그 이름 따서 무슨
무슨 법 만들어. 정말 그게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냐고요. 예를 들어 비행기 날개가 흔들거리고 엔진이 잘 안 돌아가면 정치꾼들은 아마도 날개에 테이프 붙이고 엔진에 윤활유 바르면 해결된다고 생각할 거라고요. 본질적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빨리빨리인 거죠. 뭐 우리나라가 전쟁이 멈춘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아픔이 있는 역사가 있다 보니 옛날에는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먹혔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도상국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훌륭하잖아요. 첨단 기술도 많이 가지고 있고 시민의식도 좋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똑똑하잖아요. 우리나라만큼 대단한 곳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럼 이제는 좀 여유를 가지고 본질적으로 다가갈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출산율 안 나온다고 야, 애 낳으면 얼마 줄게. 환경 문제야. 야, 앞으로 무조건 플라스틱 쓰면 벌금. 근데 다른 종이 제품들에는 다 플라스틱이 이미 코팅돼 있는데 그건 또 사용 오케이야. 국민연금 고갈된다고 야, 돈 더 걷어. 그럼 출산율 줄어드는데 국회의원 수는 왜 안 줄여요? 환경 거리면서 그 수많은 자동차 타이어들 마모되면 그 마모되어 가로로 날아가는 고무 플라스틱은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해보는 사람은 있냐고요. 인종차별 금지 열심히 외쳐대면서 왜 아직도 뉴스에서는 좋은 건 화이트리스트, 안 좋은 건 블랙리스트 쓰고 있냐고요. 이게 다 겉으로 보여주기식이니까 앞뒤 논리가 안 맞는 것들이 점점 가득해지는 겁니다. 갑자기 옆길로 샜는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그럼 이런 SNS와 AI가 파고들고 있는 세상에서 각자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냐는 거죠. 나중에 문제 터지면 또 그제서야 야, AI 규제 뭐 규제 이 난리 부르스 하지 말자고요. 학교나 각 부처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애초에 올바른 SNS 이용법이나 올바른 컨텐츠 눈높이를 갖기 위해 식별법에 대해 교육도 해야 하고요. 알고리즘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1회 정도 캐시 삭제하는 것을 습관을 들여준다던가, 영상 제작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답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생각할 수 있는 여지에 열린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알고리즘 기반 추천 영상 비율을 법적으로 제한한다든가, 미성년자들에게 알고리즘 제한 비율을 현저하게 축소시키거나 금지시킨다든가, 아니면 AI 기반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기해야 하는 법을 제정한다든가, 앞으로는 사람 제작인지 인공지능 제작인지 사람 신경으로 구분할 수 없는 컨텐츠들이 굳이 카메라로 찍지 않아도 몇 글자 명령만으로 수없이 양산될 텐데, 그때 수많은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저작물들이 쏟아질 거라는 거죠. 그럼 그 잘못 만들어진 자료를 기반으로 다시 또 그 정보를 참고해서 다른 잘못된 정보들이 재생산되는 걸 방지하자는 겁니다. 아마 나중에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얼굴도 학습시켜서 페이스피싱, 영상통화로 사기치는 일들도 일어날 텐데, 실제로 미국 여러 기관에서는요, 사람들에게 무료로 딥페이크 교육을 통해 어떤 것들이 페이크 영상이고 혹은 옳지 않은 영상들인지에 대해 판가름할 수 있도록 눈높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는 나름 놀라우면서도 동시에 부러웠습니다. 길거리에 껌딱지가 많은 게 문제가 되면 나라에선 벌금 이래버리고 말지만, 유치원생들에게 껌을 씹을 때 알루미늄 포장지를 주머니에 넣는 법을 가르치더라고요. 다 씹고 뱉을 때 다시 그 종이에 싸서 버릴 수 있도록이요. 문화를 바꾸는 힘은 이런 겁니다. 본질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문화를 바꾸기 위해 일조하기 위해서는 비교하는 습관을 이제는 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교는요, 무게, 거리, 속도 이런 1차원적인 대상에 적용할 수 있는 표현이지 사람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무조건 서울에 살고, 무조건 의사 변호사, 무조건 월 얼마는 벌어야, 적어도 뭐는 타고 다녀야 비교군에서 1등이 되는 겁니까? 사람은요, 다양하기 때문에 특별함을 갖는 건데, 요즘엔 모두가 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플랫폼에서도 조차 요즘 제가 인스타를 보다 보면 틱톡을 보고 있는 건지 쇼츠를 보고 있는 건지 릴스를 보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다들 그저 서로 따라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고 같은 걸 쫓아가고 아무 목적 의식 없이 사회적 생태계만 무너지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각하는 습관을 절대 내려놓지 마세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도전하고 실수하고 경험하고 배워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을 다른 사람과는 다른 개성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성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스타일과 의견도 역시 똑같이 존중할 줄 알고 대화하고 타협하기로 약속해요. 나와 다르다고 헐뜯지 말아요. 그리고
그리고 내가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게 컨텐츠 캐시 초기화 자주 해주고 어떤 정보를 보았을 때 그 한계를 본 걸로 그대로 흡수하지 말고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다른 시선에서의 의견들은 어떤지 들어보고 취합해보고 본인 스스로 필터하고 납득하는 과정을 꼭 가집시다. 내가 만들어내거나 가진 생각을 처음엔 사람들이 비웃을진 몰라도 그렇다 한들 겁먹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 생각에 계속 몰두하고 시도하다 보면 꽤 괜찮은 생각이 되어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아이디어는 없다 하잖아요. 저는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하는 걸 좋아하냐면요. 이번 아이폰 다이내믹 아일랜드 혁명이다. 또 어떤 기능 보면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냐 등등 매년 놀랍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들이 삼성이며 애플이며 쏟아져 나오잖아요. 저는 이런 아이디어들 이미 다 최소 길게는 10년, 최소 7, 8년 전에는 생각한 것들입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머릿속에 많은데 왜 아직도 안 나오는지는 저도 의아하네요. 딱 한 가지 아이디어만 예로 말씀드리면 다들 태블릿 쓸 때 폰으로는 뭐 하고 있죠? 그냥 옆에 두죠. 그러지 말고 폰에 마우스 기능을 넣으면 되잖아. 마우스를 왜 따로 들고 다녀요? 할 수 있잖아요. 화면만 키워서 태블릿 팔아먹지 말고 이렇게 조화를 시키라고요. 작은 화면의 폰은 그립감이 좋으니까 이렇게 물리 마우스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대화면 폰은 화면이 크니까 트랙패드로 쓰기에 좋잖아요. 그리고서 마우스 버튼의 모양이나 트랙패드 배경, 클릭 효과 등등 본인이 예쁘게 커스텀할 수 있게 해놓고요. 제품을 파는 건 이제 성능이 아니라 이런 실용적인 아이디어라고요. 이거 말고 더 대단한 아이디어들이 엄청나게 진짜 수백 가지가 있지만 제가 뭐하러 말씀드리겠습니까? 궁금하신 개발팀 관계자분들은 연락을 주세요. 제 예전 꿈은 이렇게 IM이었어요. 아이디어 메이커. 줄여서 IM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할 때 I am 이러고 싶었어요. 무슨 직업이냐면 누군가 내 머리가 필요하면 가서 신제품 기획 단계부터 아이디어들을 제공하는 거야. 디자이너들 데려오는 것처럼요. 여러분들도 항상 생각나는 것들을 계속 시도하다 보면 레퍼런스를 찾는 게 아니라 어느덧 여러분 자체가 이 세상에 없던 레퍼런스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유튜브 말고 또 어떤 새로운 놀이터가 나올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는 방법 모른다고 해서 관심 끄고 살다가 나중에 유튜브 흥하기 시작하면 야 유튜브 돈 된대 이러면서 다 뛰어들고 검색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해진 방식대로 배우지 말고 그냥 먼저 부딪혀보고 만져보고 먼저 경험해보세요. 그게 선구자입니다. 감사합니다.